안녕하십니까. 원영의정의 명리산책 박의정입니다. 이 관사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수박 거달기로 가기에도 좀 양심이 허락치 않아서 좀 나름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칠사를 격퇴시키는 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고요. 또 혼잡된 경우에도 거살유관이니 거관유살이니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한 그 칠사를 가능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실상 그 편중되거나 혼잡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의 특성을 말씀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편중됐을 때, 혼잡되었을 때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 또는 학생의 경우 그러한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이렇게 관성이 혼잡되었을 때 또는 편중되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체로 가난한 집안에서 또는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출생 때부터 버림을 당하거나 가족 간의 사랑 없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아마 고아원이 없어지지 않고 있나 봐요. 성격적으로 항상 초조하거나 불안한 상태가 되기 쉽고요. 자칫하면 피해망상이 심해서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극단적인 사고를 많이 치거나 불구가 되고 항상 잔병치레가 떠나질 않는다. 일복이 많아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리를 듣긴커녕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배신을 당하는 것이죠. 직장의 경우 위험하거나 힘들어서 남들이 기피하는 소위 3D 업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일을 하게 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급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든지, 하는 일마다 관제구설과 송사가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심하면은요, 구타를 당하거나 또는 납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남녀에게 모두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선 남자에 국한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이 자손궁이 있는데요. 그게 관성입니다. 자손에 해당되는 것이. 또 천은 재가 되는 거죠. 그 재는
이 관성을 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성이 혼잡되어 있거나 편중되어 있으면 자손궁과 처궁이 좋지 않아서 그냥 머무는 곳에, 동쪽이 됐든 서쪽이 됐든 머무는 곳에서 자식을 낳거나, 자식을 낳아도 불효자식이 되기 쉬운 겁니다. 자식을 낳고부터 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지 않아도 관성이 많고 해서 힘든데, 자식도 관성 아닙니까? 관성이 더해지니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뭐 재산이 더 모이겠습니까? 처가 더 선해지겠습니까? 예전에는 아들보다는 딸을 많이 낳는다고도 했습니다. 예전엔 아들, 딸의 구분이, 차별이 심했었잖아요. 그 대를 이어간다고 하는 그러한 기존 그 관습 때문에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오히려 딸을 칠공주나 낳고도 무자팔자처럼 멸시당하거나 동네에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 것을 어린 때 겪어봤습니다. 딸은 자식으로 치지도 않았었죠. 처 또한 악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제가 되는 처가 본능적으로 관성을 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성이 흉한작용을 하는데 그걸 생해주는 처가 무엇이 아름답겠습니까? 무엇이 예쁘겠습니까? 그 처로 인해서 항상 싸움이 자꾸 심하면 관제가 생기는 것이죠. 결혼 전까지는 그래도 잘 나갔다고 봐야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낳고부터 이 직장 변동이 잦아지고 승진해서 뒤로 밀리고 역량 부족으로 조기 퇴직을 당하고 심지어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이죠. 자녀가 성장한 후에는 오히려 처와 자식이 결속을 해서요. 가장인 일간을 존중하기는커녕 오히려 따돌림을 하거나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살이 태관사주는 남성에게 치명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할 리 없겠지요. 그렇다고 뭐 남자만 그러한 상황에 처하는 거 아니죠. 여성의 경우도 관살이 편중되거나 혼잡되면 대단히 흉하다고 봐야 됩니다. 관성이 남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평생 남편 덕이 있겠어요? 이혼 아니면은
또 살만하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요. 여러 번 재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기구한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성은요, 결혼 전에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가질 수 있어요. 또 피해망상적인 그런 히스테리가 있어서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려고 하지요. 그러니 대체적으로 원만한 결혼 생활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또 설사 결혼했다고 해도 내가 남편에게 필요할 만큼 도와주고 정성을 대해 받들었건만 꼭 배신을 당합니다. 아니, 우리 예전 심파극에 이수일과 심순인가요? 그냥 고생해서 출세시켜 놨더니 다른 신여성을 만나 떠나지 않습니까? 울고불고 해봤자 소용없지요. 그런 게 바로 이러한 경우 여성에게 있어서 관살이 혼잡되거나 편중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악영향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적으로 신문 방송에 오르내리는 내용을 보면은요, 강간을 당한다든지 성폭행을 당한다든지 그러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결혼 후에 질병을 얻는데요. 그 질병은 대체로 정신질환이거나 두통이거나 신경통들이 많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시부모, 시어머니죠. 그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화를 일으켜 가정생활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남편도 그렇지요, 시어머니도 그렇지요, 믿고 의지할 때라곤 하나도 없는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박복한 여자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날에도 소실이 되거나 화류계의 몸을 담게 되고, 그러한 삶에서 겨우 벗어나 드물게는 종교에 귀하는 그러한 여성들도 있게 됩니다. 제가 3시간에 걸쳐서 이 관성에 대한 말씀을 드린 이유 좀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런데 꼭 이런 부부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한참 사춘기에 이르는
그 학생들의 경우에 심하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중퇴하거나 가출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관성의 혼잡이나 편중은 우리 인간의 삶에 그 무엇보다도 악영향을 많이 끼치고요. 인생살이 자체에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러한 난관이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현대인들은 슬기롭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와 학식을 쌓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큰 불행은 그래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종교를 가져보는 것도 그 좋은 방법이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많은 명리 상담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런 곳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서 바람직한 그러한 길을 찾는 것도 또한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관살이 편중되거나 혼잡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 그 부작용들을 좀 과장되리만큼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또 걱정하시지 않도록 어디까지나 하나의 철학의 논리라는 거 그런 정도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